노르웨이 오슬로 교회의 어느 회사에서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에밀리아는 경찰의 꿈을 이어가세요라는 말과 함께 한국인 남자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이별을 고하려 합니다. 그곳에는 한국 본사의 승진 제안과 노르웨이 경찰청의 경감, 승진이라는 두 커리어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연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사 임원들은 민호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한국행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토록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미모의 노르웨이 여성은 한국인 남자의 결정을 막으며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잠시 후 일어난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매우 놀라게 되고 감동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경찰청 강력계에서 근무하는 에밀리아 안데르센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노르웨이 여성답게 키가 크고 금발 머리를 가졌죠. 어릴 때부터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며 자랐고 경찰이 된 이후에도 늘 최전선에서 범죄와 싸워왔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북구의 방패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도 늘 침착하게 대처하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제 성격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답니다. 아버지는 노르웨이 특수부대 출신으로 늘 강인함과 책임감을 강조하셨어요. 에밀리아, 이 세상에서 내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경찰이 된 후에도 저는 그런 신념을 지켜왔어요. 강력계에서 근무하면서 숱한 위험한 상황들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갔죠. 동료들은 저를 믿고 따랐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완벽주의적이라며 걱정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동생 소피가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이름은 강민호였죠.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와 MBA를 전공하고 현재는 오슬로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였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태권도 시범 공연이 있는데 꼭 와줘요. 새로 오신 강사님이 진짜 대단하시대요. 사실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본 태권도는 그저 화려한 동작의 무술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조르는 목소리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날 태권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어요. 늘씬한 체격의 아시아 남성이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날카롭게 움직이며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워 보였죠. 와,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힘과 유연성이 공존했고 특히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강인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범이 끝난 후 동생이 저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빛은 더욱 인상적이었죠.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움이 숨어있는 마치 칼날을 비단으로 감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소피아가 늘 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노르웨이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그는 단순한 태권도 강사가 아니었어요. 주중에는 IT 기업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겸임 강사였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태권도는 제 삶의 일부였어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태권도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답니다. 경찰이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호신술 몇 가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의 제안에 왠지 모르게 설렜어요. 평소 같았으면 난 경찰이니까 충분히 잘 알아요라고 답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도장에서 호신술을 배우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민호 씨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엄격했지만 항상 배려심이 느껴졌죠. 에밀리아 씨는 기본기가 탄탄하시네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조언은 단순히 호신술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강인함만을 추구해왔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를 통해 부드러움도 때론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그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강인한 정신력과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거든요. 특히 일에 대한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예의범절은 제가 본 어떤 남자들보다도 인상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늘 따가웠어요. 특히 제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의문을 표했죠. 에밀리아, 넌 강인한 북유럽 남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아시아 남자야? 그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 씨가 수업이 끝난 후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가 알게 된 피오르드 전망대에 가보시겠어요? 한국인의 시선으로 본 노르웨이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네요.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보통 외국인들은 피오르드의 깊은 곳까지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민호 씨는 이미 혼자서도 여러 번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아, 그리고 한국 도시락도 준비해 갈게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의 말에 괜히 가슴이 설렜답니다. 주말에 만난 민호 씨는 평소에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아웃도어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망대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노르웨이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이런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민호 씨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깊은 통찰력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전망대에 도착해서 민호 씨가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 모두 손수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머님께 배운 레시피예요. 한국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서 요리를 배우게 되는데 저는 원래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노르웨이의 두그나드, 공동체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제가 민호 씨를 데리고 전통 축제에 가면 그는 한국문화원의 행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민호 씨가 보여준 한국의 효 문화였어요. 매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 항상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참 따뜻해 보였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문화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제 직장 동료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죠. 에밀리아, 그 남자 정말 괜찮아? 아시아 남자들은 너무 수동적이지 않아? 너같이 강한 여자가 너무 약해 보이는 남자랑 만나면 균형이 안 맞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화가 났지만 점점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내면에 강인함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어왔답니다. 야, 너네 노르웨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아시아 남자들한테 빠져? 더 괜찮은 남자 많은데. 저는 화가 나서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민호 씨가 제 손을 잡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런 분들의 말은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의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에 제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민호 씨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섬세한 배려, 깊은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에밀리아 씨는 정말 특별해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매일매일 더 잘 보여요. 이런 말을 할 때면 그의 눈빛이 진실되게 빛났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민호 씨가 주말 하이킹을 제안했을 때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노르웨이의 단풍이 한국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오슬로 교회로 하이킹 가보는 건 어떠세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평소 즐겨가던 트레일 코스가 있었는데 민호 씨와 함께라면 더욱 특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우리는 처음에는 평화로운 하이킹을 즐기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든 숲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약 2시간쯤 산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민호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저기 움직임이. 경찰인 저도 즉각 위험을 감지했어요. 숲속 깊숙한 곳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수상한 물건들을 옮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마약 거래인 것 같아요. 제가 강력계에서 봤던 패턴과 비슷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우리를 발견한 듯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총성이 울렸고 나무 조각들이 튀었어요. 엎드려요. 민호 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저를 바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죠. 에밀리아 씨,
전 특전사 출신이에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당신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지원을 요청해주세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소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했던 그가 마치 전문 군인처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전 경찰이에요. 같이 해결해야죠.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작전을 설명했어요. 저쪽 바위 틈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벌어요. 그들은 아마도 도주로를 찾을 거예요. 제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몰아넣으면 주변에 있는 순찰차들이 도착할 거예요. 제가 이미 위치 신호를 보냈거든요. 민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을 통제해 나갔어요. 민호 씨는 특전사 시절 배운 전술을 이용해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저는 경찰의 직감으로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죠. 총성이 울리는 와중에도 민호 씨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것처럼요. 왼쪽으로 3초 후에 이동하세요. 제가 신호하면 그의 지시는 정확했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약 10분간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포위됐다. 총을 버리고 항복해. 순찰차들이 도착하고 특수기동대가 현장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끝이 났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경찰이 한 달째 쫓고 있던 마약 조직이었어요. 위기가 끝난 후 민호 씨는 다시 평소의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특전 사셨다고요? 민호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적당한 때를 찾지 못했네요. 제가 한국에서 특전사로 군 복무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저 제 과거일 뿐이에요. 그날 저는 민호 씨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강인함, 위험 속에서도 잃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키려는 그의 용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오늘 우리 정말 멋진 팀이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이니까요. 그날의 사건은 우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었어요. 하이킹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민호 씨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사실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제가 받은 특전사 훈련이 제 정체성의 전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 특전사 출신이야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경찰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제 가족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장 크게 반응하셨어요. 특전사라고? 그럼 그 사람 위험한 일에 많이 노출됐다는 거 아니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PTSD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에밀리아, 너도 경찰이라 위험한데 둘 다 그런 배경이면 더 위험할 것 같구나. 게다가 문화도 너무 달라. 동생 소피마저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 민호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은데. 근데 한국은 여자들한테 엄격하다면서요? 언니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서로의 위험한 경험들이 미칠 영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저는 이 모든 걱정들을 민호 씨와 나누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민호 씨, 우리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네요.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화적 차이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걱정이에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부모님도 북유럽 여자와 사귄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어요. 너무 독립적이지 않을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특전사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전쟁의 위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일수록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IT 업계로 진로를 바꾼 것도 그래서예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는 서로 배우고 이해하면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노르웨이의 개인 존중, 문화가 만나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대화는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저희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에밀리아 씨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지.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민호 씨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아버지와는 안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어머니께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따뜻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동생 소피에게 한 말이었답니다. 제가 한국 남자라서 에밀리아의 자유를 제한할 거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에밀리아의 강인함과 독립성을 사랑해요. 그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소피의 표정이 확 밝아졌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언니가 왜 민호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산을 넘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가족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아버님의 걱정은 정말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제가 특전사였다는 것과 당신이 경찰이라는 점. 두 사람 다 위험한 일을 겪었고 또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또다시 위험에 노출될까 걱정되셨을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민호 씨가 이어서 한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당신의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한 존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름,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아, 이번 휴가 때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따뜻한 말이 제 걱정을 덜어주었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어머니는 북유럽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에밀리아 씨를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호 씨의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답니다. 아들이 사진으로 보여줬을 때보다 더 아름답네요. 비록 말은 민호 씨가 통역해줬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정말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는 생소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민호 씨의 가족들이 보여준 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 같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민호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우리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참 특별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 때 이 녀석은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아버님도 은근히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고궁들을 구경시켜 주셨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있어요. 이 모든 건물들이 그 역사를 담고 있지요. 말씀하시는 내내 자부심이 묻어났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민호 씨의 할머니셨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와 노르웨이어를 모르시는 할머니가 어떻게 소통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할머니, 저 에밀리아예요. 우리 손녀, 이리 와봐. 너무 예쁘구나.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손수 담그신 김치를 먹을 때마다 보여주시던 행복한 표정은 잊을 수가 없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제게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젓가락 사용이라든가 어른들께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예절이라든가. 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제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답니다. 우리 문화가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 거예요. 2주간의 한국 생활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다른 우리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날 밤 민호 씨의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답니다. 에밀리아, 처음에는 너무 먼 나라의 며느리라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우리 민호가 왜 널 선택했는지.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에게 물었어요. 민호 씨 부모님께 제가 경찰이라는 걸 말씀드렸나요? 위험한 직업이라 걱정하시진 않으셨어요? 민호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물론 걱정은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워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존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제 운명이라는 걸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이 있는 것이 되어 있었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어요. 피오르드를 배경으로. 그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호 씨에게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평소와 다른 그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피오르드가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에밀리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본사 사이버 보안팀 총괄 책임자로 승진하는 게 어떻겠냐고.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 대학 시절부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고 이번 기회면 정말 큰 도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규모도 200명이 넘고 글로벌 보안 프로젝트들을 총괄하게 될 거라고. 민호 씨의 눈이 반짝였다가 이내 흐려졌어요. 하지만 당신과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차라리 이 제안이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민호 씨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밤늦게까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연구하던 모습, 주말에도 보안 컨퍼런스를 다니며 열정을 불태우던 모습, 그런 그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더구나 저도 큰 기로에 서 있었어요. 다음 달이면 강력계 경감 승진 심사가 있었고 제 실적으로 봤을 때 승진은 거의 확실해 보였답니다. 민호 씨, 저도 사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경감 승진이 눈앞에 왔거든요. 제가 승진하면 오슬로 지역 강력팀을 총괄하게 될 거예요. 여성 경감으로는 최연소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피오르드는 평소처럼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죠. 알아요, 에밀리아. 당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작년에 있었던 연쇄강도 사건도 인신매매 조직 검거도 모두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어쩐지 슬픈 온기였답니다. 혹시 우리 장거리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질 텐데 시차도 있고 관계가 점점 멀어질까봐 두려워요. 침묵이 길어졌어요.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에밀리아. 당신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내가 한국 가는 건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에요. 민호 씨의 커리어도 똑같이 중요해요. 이건 정말 그때였어요. 민호 씨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내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방금 본사 인사팀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왔어요. 북유럽 지사에서 사이버 보안팀 리더를 맡아달라고. 본사에서도 북유럽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 이 지역에서 사이버 보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어요. 물론 본사 승진보다는 작은 포지션이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연봉은 본사보다 조금 낮지만 앞으로 북유럽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해요. 게다가 민호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타이틀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걸요. 정말 괜찮아요? 본사에서의 기회를 포기하는 건데.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민호 씨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선택인 거죠. 게다가 전 북유럽에서의 도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슬로 피오르드가 보이는 전망대에 올랐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답니다. 에밀리아, 우리 정말 잘 될 거예요. 당신은 노르웨이의 최고 경감이 될 거고 저는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민호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겠죠. 항상, 영원히.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나 봐요. 우리의 경우처럼요.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는 이후의 시간들이 증명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에밀리아, 당신을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매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정말 축복 그 자체였어요. 민호 씨는 북유럽 지사 사이버 보안팀에서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저는 꿈에 그리던 강력계 경감으로 승진했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민호 씨가 현지 직원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은 노르웨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죠. 민호는 우리가 만난 아시아 리더들과는 달라요. 그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죠. 동료들의 이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답니다. 저도 경찰서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어요. 여성 경감으로서 제가 해결한 사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다문화 범죄 해결에서 큰 성과를 보였죠. 민호 씨의 조언 덕분에 아시아권 범죄 조직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점차 노르웨이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롤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직업을 가진 부부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민호 씨의 이 말은 TV 인터뷰에서도 화제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양국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는 노르웨이식 브런치를, 저녁에는 한국 가정식을 즐기죠. 주말이면 한국 문화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노르웨이 전통 축제에도 참여한답니다. 얼마 전에는 더 기쁜 소식도 생겼어요. 우리의 첫 아기가 곧 태어날 거래요. 아기가 자라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겠네요. 한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민호 씨의 말처럼 우리 가정은 이제 작은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태권도장에서 처음 민호 씨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걸요. 사랑하는 민호 씨,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우리 아기와 함께 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노르웨이 경찰 에밀리아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